Look, maybe someone can help me. My girlfriend's disappeared. Has anybody seen her? Please, ma'am. Please. Let's just go. You just relax, Diane. We didn't drive all the way from Seattle just to turn around and go back home. 낯선 여행지를 두려워하던 다이앤은 남자친구 제프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필 터널에 들어선 이들의 차도 바닥난 연료 때문에 그만 멈춰버리죠. What was that? It's nothing. I don't believe this. I told you over an hour ago that we needed gas. It happened, okay? It happened. No, it's not okay. Should we push it? No, come on, let's go. 제프는 다이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작정 가까운 주유소로 걸어가자며 그녀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다이앤이 망설이자 제프는 그녀를 홀로 두고 가버립니다. Jeff, don't leave me alone. 얼마 지나지 않아 터널로 돌아온 제프. Diane! 사라진 줄 알았던 다이앤이 근처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직전의 상황이 못내 서러운 듯 눈물을 보입니다. 다행히 가까운 휴게소에 들른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화해를 하죠. 제프는 풀이 죽어있던 다이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안정을 되찾은 다이앤이 터널에서처럼 제프가 가지 못하도록 차키를 들고 마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참이나 지나도록 그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프는 그녀가 들렀을 장소를 찾아다니며 점점 초조해했죠. Diane? Hey, this is the ladies' room. Maybe someone can help me. My girlfriend's disappeared. Has anybody seen her? Please, ma'am.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진 다이앤. 한참이나 휴게소 안을 샅샅이 뒤지던 제프는 결국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이앤의 실종 사건은 그렇게 3년이 흘러가죠. 그녀가 사라진 3년 동안 거의 폐인이 돼버린 제프는 그의 일상과 직장 모두를 잃고 삽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오직 사라진 다이앤을 찾는데 혈안이었죠. 한편 휴게소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던 리타. 그녀는 초췌한 차림에 늘 방황하는 제프의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Tough night? I can remember every face that walked through the door. I'd be a freak in nature. She's beautiful. 또 며칠이나 밤을 꼬박 샌 제프를 위해 자신의 침대 한 켠도 내어줍니다. 그의 사연에 연민을 느낀 리타는 곧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I'm actually writing a book, a novel, and I wouldn't be able to do that if I was still a copywriter. Why don't you take my number? 얼마 후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기로 합니다. 그러나 리타는 종종 그의 물건에서 다이앤의 흔적을 발견하곤 하죠. Just fade away. It's not faded. Why didn't you tell me we have a loaded gun in the closet? 여전히 그의 마음 한편에 있던 다이앤을 조금씩 질투하기도 합니다. No more secrets, I promise, okay? 직장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려던 제프에게는 새로운 일거리도 들어오죠. Don't look so destroyed. I want your story, Jeff. The whole thing. 다름 아닌 다이앤 사건의 지피를 제프에게 맡깁니다. What happened? 출판사가 요구한 사실을 감추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타의 신경을 돌리기 위해 마치 훈련을 가는 군인처럼 매달 그가 마련한 숙소에서 글을 집필합니다. Back to sleep. See you tomorrow night. 그러나 곧 완벽한 비밀이 없는 것처럼 제프가 집에 없는 사이
리타는 그의 문서를 열어보기로 작정하죠. 파일이 잠겨있자 왠지 모를 오기가 생긴 리타는 다양한 비밀번호를 유추해봅니다. 예상대로 소설의 내용은 온통 다이앤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한 채 껍데기와 살고 있다 생각한 리타는 그의 숙소까지 알아내 그곳을 찾아갑니다. Is this what you want? 그리고 자신을 속여온 그에게 다이앤을 잊으라며 한바탕 말다툼을 벌이죠. I'm in love with you. What are you saying? I pretend I have a choice. I have the power either to let her go on living wherever she is happy and never know anything about what happened to her, or she can be dead and I get to find out everything that happened to her. 그들은 다이앤이 사라진 휴게소로 찾아가 모든 기억을 지우려 노력합니다. 이곳에서 그날의 환영을 본 제프는 리타의 말대로 모든 걸 잊고 그녀와 새 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편지 하나가 제프에게 도착하죠. 비밀 없는 사이를 약속한 제프는 리타에게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Go to the police. You can't do this on your own. 바니 카진스키. 화학과 교수였던 그는 어릴 때부터 조금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시도한 후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이상한 도른자였죠. 그는 주말마다 자신의 별장에 찾아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누군가를 납치하기 위해 나름의 대범함도 키우고 있었죠. Oh no, it's okay. Excuse me. 그의 딸 드니스는 달라진 아빠에게 애인이 생겼다 확신합니다. Do you have a girlfriend? 화목한 새 가족의 가장이었던 그가 하필 이상한 취미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의 납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바니는 반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Bless you. 그런데 뜻밖의 다이앤이 그의 앞에 지나가죠. 게다가 지폐를 바꿔달라며 그녀가 먼저 말도 걸어옵니다. That's a beautiful bracelet. Thank you. Let's see. I'll let you have one of the samples for cost. They're in my car. Really? 딸이 선물한 팔찌를 마음에 들어하던 다이앤에게 직접 팔고 있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차로 그녀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연습해온 상황을 다이앤에게 저지르죠. 그런 그가 3년이나 지난 후 TV에 출연한 제프를 보고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I just want to know what happened to Diane. 리타는 그 또한 누군가의 장난이라며 Goodbye, Jeff. 다이앤에 대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버립니다. 홧김에 그에게 이별을 고한 채 집으로 돌아가죠. 제프는 그녀를 속이지 않기 위해 편지를 보여준 것뿐이지만 지나치게 흥분하던 그녀가 애석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던 바니가 리타이디를 따라와 그녀 또한 납치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프와 헤어지려 하는 그녀를 보고 바니는 생각을 바꿔버리죠. Don't come looking for me forever. 리타가 집을 나간 후 곧바로 돌아온 제프는 그녀가 떠난 걸 확인하고 몹시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때 Hello, Jeff. 덤덤히 모습을 드러낸 바니. 분노한 제프가 그를 흠씬 두들겨 패고 다이앤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Where is she, Barney? Come with me. 바니는 그날의 진실을 들려주겠다며 망설이던 그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죠. 그리고는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속상한 마음에 새벽까지 진탕 술을 마신 리타는 동료에게 그녀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장난스레 들려줍니다. Hello, Jeff.
Go on, Rita. What's wrong? 그녀가 믿지 않았던 범인이 직접 제프를 찾아왔었죠. 이번엔 사라진 제프를 찾기 위해 리타가 발벗고 나섭니다. 다이앤이 사라진 휴게소로 제프를 데려간 바니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선 직접 마취제가 든 커피를 마셔야 한다며 제프를 협박합니다. 마지못해 그가 준 커피를 마신 제프는 곧바로 관 속에 뉘어 흙으로 덮여지고 있었죠. 제프와 바니를 목격한 이웃의 도움을 얻어 바니의 차량 번호를 알게 된 리타가 그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딸 드니스에게 아빠의 여자친구라 속이며 그의 별장을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눈치를 챈 바니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리타도 결국 그가 내민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드니스를 납치했다며 바니와 협상을 시도했던 리타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결국 커피를 마신 바니가 잠시 기절한 사이 리타는 몇 개의 단서를 가지고 제프가 파묻힌 곳을 찾아내 그곳을 열심히 파헤칩니다. 기절한 제프가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금 깨어난 바니가 리타를 공격하죠. 마침 리타의 목소리를 들은 제프가 깨어나 그녀를 구해내고 바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리타의 어깨 너머 봉끝 솟아오른 땅을 보고 3년 전 다이앤이 죽었음을 깨닫습니다. 영화는 바니가 납치를 연습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조금은 모자르거나 황당한 모습까지 연출하며 약간 코믹스러운 캐릭터로 비춰졌죠. 하지만 곧 키퍼 서덜랜드와 산드라 블록이 나오면서 그가 범인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제프 브리지스의 악역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영화 화차를 떠올렸지만 조금은 허무하게 다이앤의 죽음이 밝혀지는 게 아쉽습니다. 또 엉뚱한 한글 타이틀이 영화의 검색도 어렵게 만들었죠. 네덜란드의 원작 영화가 훨씬 스릴러적 요소가 강하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불러온 끈질긴 악연의 스릴러. 영화 베니싱이었습니다.